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쓰고 달콤하게 이고요. 저자는 문정민, 출판사는 클래식 북스입니다. 책 표지가 참 예뻐서 마음을 홀딱 빼앗긴 책인데요. 저자는 표지처럼 마음을 가득 담은 한아름의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책을 읽으며 마치 나에게 주는 위로의 선물 같아 더 뭉클하기도 하고요. 공감되었습니다. 작가는 쓰디 쓴 인생을 글쓰기를 통해 달콤하게 바꾸어 갑니다. 30대 결핵, 이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어린 두 딸을 키우며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열심을 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세상과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결과는 처참한 패배, 우울과 무기력의 반복, 타인을 의식하며 외줄타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의 순간을 만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신을 위로하고 안아주며 품기로 결심하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아픔도 돌이키며 치유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질문에 질문을 던지며 캐 묻는 삶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 중에는 책 쓰기가 있었는데요. 매일 질문을 쫓아 글쓰기를 합니다. 나에게 친절한 삶. 이렇게 태도를 바꾸자 쓰디 쓴 인생이 조금씩 달콤한 맛으로 변합니다. 마침내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와 남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꿈꾸는 작가님. 작가님을 응원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쓰고 달콤하게 문정민 에세이 클북 출판사. 너 괜찮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친구가 내 눈치를 살피며 묻는다. 어때? 기분은 괜찮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정성 들인 프로젝트에서 2번 연달아 좌절을 맛보았다. 걱정하는 친구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괜찮아.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 늘 지는 것처럼 안 되는 일도 몇 번씩 겪고 나니 괜찮았다. 그 순간 친구가 한마디 던졌다. 내성이 생기기는 뭐가 생기겠니? 아픈데 또 찌르면 더 아프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물기도 전에 상처 난 곳을 다치면 더 아플 텐데 나는 왜 괜찮다고 하는 걸까? 친구 몰래 손톱으로 팔뚝을 살짝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아픔을 느끼는데 아프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31살짜리 아기 엄마에게 살아가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견디기 어려운 일은 혼자 아이 키우는 싱글맘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슬금슬금 피하며 눈치도 보았다. 부정하고 싶었고 인정하기 싫었다. 정신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힘에 부칠 때에는 내가 지금 상황 따질 때야? 스스로 꾸짖으며 힘든 마음은 잠시 밀쳐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다. 남을 위해 살았다. 시간도 없고 힘들지만 부탁하면 무조건 달려갔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은 팍팍한 삶의 위안이었다. 누군가 도운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기쁘게 했던 일이다.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기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를 자신부터 써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다. 왜 그래야 할까?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나부터 도와야 한다. 그동안 나는 순서를 바꾸어 살았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일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나를 생각해야 하고 나에게 친절했어야 함을 미처 몰랐다. 나는 늘 다음이었다. 내가 누구며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늘 뒤로 미루고 살았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과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이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늘 목말랐다.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돌아서면 공허하고 불안했다. 며칠째 마음이 답답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다 된 프로젝트를 누군가 빼앗아 갈 때, 준비는 마쳤으나 시작할 수 없었다. 이렇게 힘들 때는 바다로 가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돌린다. 온전히 내게 집중하기 위해서다. 바쁘게 움직였던 머리와 몸에 휴식 시간을 준다. 애써 붙잡고 있는 일을 잠시 놓고 쉬라고 자신을 타이른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발 아래 바위를 바라본다. 바위도 흐느적거리는 해초도 밀려드는 파도도 무엇 하나 똑같지 않다. 크기도 색깔도 모두 확연히 다르다.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을 향해 달려온 만물을 담담하게 받아주는 자연의 위대함을 본다. 바다를 뒤로하고 나오는 작은 길에는 들꽃이 피어 있다. 낮잠을 자는 듯 분홍 꽃잎이 잔뜩 오므리고 있다. 꽃잎이 얼마나 얇은지 살랑이는 바람에도 파르르 떨린다. 바다에게, 들꽃에게 슬쩍 머리를 기대며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온갖 이야기를 한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나를 집요하게 올가매는 질문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다독여준다.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을 꺼내 얘기한다.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 내 안에 꼭꼭 감추어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에서 누군가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 어떤 기분일까?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좋을 듯하다. 밀린 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어진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며 날아갈 듯한 기분이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이렇게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되는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닌가 싶어 걱정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 같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사람인가 보다.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 마음이 상한다. 그 마음이 기억 저 너머 시간으로 나를 끌고 간다. 20여 년 전 시내로 가는 버스 안이었다. 그곳에는 갓 30을 넘긴 나와 두 딸이 있다. 내일은 내일은 너에게 사치야.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은 아이들과 롯데리아로 가기로 약속한 날이다. 햇살이 창문 곁에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려 햇볕을 피했다. 몸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기운이 없었다. 40kg을 넘어가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부모님 댁 근처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하며 살아가지만 수입은 늘 턱없이 모자란다. 내게 외면당한 햇살이 동생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다정이 얼굴에 멈춘다. 북받치는 감정을 들킬까봐 고개를 돌렸다. 롯데리아에 도착해 어린이 세트 2개를 주문한다.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있는 날에는 내가 먹을 햄버거 하나를 추가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 입맛이 고마운 순간이다. 아이들은 한 손으로는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손으로는 햄버거를 들고 작은 입으로 베어 먹는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흐뭇하게 지켜본다. 비록 내 몫의 햄버거는 없지만 괜찮다. 두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도 배가 불렀다. 자명이가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눈치다. 또래보다 말이 늦은 자명이는 할 말이 있을 때 늘 머뭇거린다. 자명아, 왜? 아이는 말없이 주문 데스크를 쳐다본다. 시선이 멈춘 곳에는 맛보지 못한 기발한 이름의 햄버거와 다양한 메뉴가 적힌 현란한 광고판이 있다. 자명이가 말한다. 엄마, 양념 감자 먹어도 돼요? 생각해보니 몇 달 전부터 자명이가 오늘처럼 메뉴판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났다. 양념 감자를 먹으려면 1,000원을 더 내야 했는데 그 말을 못해서 몇 달을 망설이다가 오늘에야 말한 것이다. 미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1,000원을 지어준다. 늘 주문은 말 잘하는 다정이가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양념 감자를 주문하러 가는 자명이의 발걸음이 용수철을 매단 듯 경쾌했다. 지금도 생각나는 자명이의 웃음. 그것은 이 세상 모두를 가진 웃음이었다. 봉지에 수프를 들고 흔드는데 다정이가
자기도 같이 흔들자며 두 손을 포갠다. 살아가는 데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그 순간 나에겐 돈이 전부였다. 치즈맛 양념 감자를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은 나처럼 아프고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열심히 살기만 하면 반드시 끝이 있으리라 믿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노력과 반비례하는 일도 많았다. 맨주먹에 요령도 없고 타협할 줄 모르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더 밀어붙이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돌진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멈추고 싶었다. 마음에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 그때는 숨만 쉬고 있을 뿐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다. 꼭 나가야 할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다.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이 있다. 쌀과 세제를 잔뜩 들고 찾아온 친구. 더운 여름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할까봐 미리 뜨거운 육수를 준비해준 친구. 십시일반 돈을 모아 건네준 친구. 그 친구들이 나에게 한 이야기는 똑같았다. 너무 애쓰지 마. 좀 쉬어야 해.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뜨거운 육수를 마시면서 밀린 월세와 세금을 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알았다. 내가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단다. 자존심 강한 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니. 기억나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니 짐작이 간다. 두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오랜 시간이 흘렀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일은 있지만 무조건 나 스스로 다그치지 않는다. 마음에 노란 불이 켜지면 멈춘다. 잠시 숨 고르기도 한다. 그 노란 불은 내가 나와 만나고 싶다는 신호다. 나에게 친절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속 외침이다.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 잠시 쉬자고 한다. 그래도 괜찮다고 한다. 창문을 내리고 차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껴본다. 기분 좋은 바람이다. 자세히, 오래, 천천히 바라보기. 내 삶은 때론 휑했고 행복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큼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라.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배우 김혜자의 수상 소감이다. 나이가 들면 감성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다고 하는데 그녀의 수상 소감은 반비례한다. 나이를 잊은 듯한 그녀는 맑고 순수하고 진솔했다. 많은 작품이 생각난다. 전원일기로 시작해 눈이 부시게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작품이 없다. 우리를 웃고 울렸던 그녀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마음으로 하는 연기였기 때문이다. 마음이 마음에 닿아 마음을 움직인다.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는 수많은 작품 속에서 빛나던 감성을 느낀다. 감성은 자극에 대해 느끼는 감수성을 의미한다.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만지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예쁜 꽃을 볼 때 그냥 보는 것과 느끼면서 보는 것은 다르다. 귀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그냥 귀로 듣는 것과 느끼면서 듣는 것이 다른 것처럼 감성이 사라지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움츠러든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돋고 화가 나거나 우울해진다. 감성이 살아있을 때 감동이 따라온다. 감성은 주변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한다. 갇혀있던 선입견을 벗고 자유롭게 너그럽게 나를 바라보게 한다. 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했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는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아이폰 광고를 본 적 있다. 작은 벌레에서 시작해 공사 현장, 택시, 지나가는 사람을 보여주는 분주한 배경 앞에 한 여성이 선다. 사진을 찍는다. 화면 전체가 초점이 맞기 때문에 그녀뿐 아니라 배경까지 모두 선명하게 보인다. 이번에는 초점을 그녀에게만 집중한다. 그녀만 또렷하게 보이고 배경은 희미하게 보인다. 아웃포커싱 기법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나뿐 아니라 배경까지 똑같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는 내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를 선명하게 보아달라는 신호다. 나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가까이 다가가야 평소에 못 보던 신호를 볼 수 있다. 눈앞 풍경을 바라보니 어수선하다. 어제 입었던 빛바랜 보라색 가디건이 운동기구에 매달려 있고 보풀하기를 떼는 롤러 테이프는 시간의 먼지를 머금은 채 바짝 엎드려 있다. 뒤로는 오래된 영화에 나올 법한 책꽂이가 덩그러니 서 있다. 읽다가 그만둔 책이 다시 펼쳐줄 날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울상짓고 있다. 자존심 강한 녀석은 삐딱하게 서서 곁눈질로 나를 바라본다. 매일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자세히 보니 그 곁눈질이 보인다. 무신경하게 지나쳤던 풍경들이 말을 걸어온다. 오히려 내가 말을 걸고 싶어진다. 사소한 일상 하나에도 모든 감각은
느낌을 주고받는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았던 순간에 의미가 생겨난다. 이 세상 만물을 느끼며 나를 바라보게 한다. 어느 것 하나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평가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중한다. 그 나름의 이유로 살아왔을 서로에게 눈부신 오늘을 살아가라 격려한다. 자세히, 오래, 천천히 바라보자. 멀리서 보면 그냥 똑같지만 친절하게 다가가면 꼭 그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내 모습이, 내 삶이 평범하다 못해 너무 밋밋한 것 같아 움츠리고 기죽을 때 자세히, 오래, 천천히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빛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무엇을 남과 비교할까? 2014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경기 장면이 기억난다. 갓 20 넘긴 그녀가 빙판 위 무대에서 눈이 시린 파란 유니폼을 입고 홀로 서 있다. 음악에 맞춰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아름답고 완벽한 경기를 펼친다. 그녀는 올림픽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식에서 눈물 머금으며 손을 흔들던 그녀 옆에 아사다 마오가 빨간 유니폼을 입고 서 있다. 전용 경기장과 각종 후원까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며 금메달을 자신하던 아사다 마오의 눈빛이 카메라에 잡혔다. 부러움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다면. 그 눈빛 때문이었을까? 아사다 마오는 4년 후 소치 올림픽에서는 역대 최하위 성적을 거두었다. 김연아는 은메달을 받았지만 4년 전 아사다 마오 눈빛과는 달랐다. 러시아 선수에 대한 판정 논란을 일으키며 연아에게 금메달을 돌려주자는 목소리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네티즌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살짝 속상한 마음을 표현해도 문제 없었을 텐데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쳤으며 경기 결과에 만족한다고 했다. 억울할 텐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과 수용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녀는 알았다.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가 가장 중요함을. 메달 색깔은 열심에 대한 보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밴쿠버에서 금메달 받는 모습도 멋졌지만 소치에서 김연아 선수는 더 멋있었다. 살아가면서 비교를 피할 수 없다. 양육 시기에는 형제나 어린이집에서, 학창 시절에는 진학과 친구 관계로, 청년 때는 취업과 결혼, 장년기와 노년기에는 건강과 노후 준비로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적절한 경쟁은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교는 자신을 못 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다. 굳이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면 어제의 나와 비교할 수 있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서려 하지 않는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자신을 비교하며 몰아세우지 않는다. 모두 앞만 보고 한 줄로 선다.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보다 나아야만 잘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성장해왔다. 끊임없이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은 비교를 거부하는 당당함이다.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하루 일을 마치며 가끔 동네 공원길이나 바닷길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머릿속이 묵직할 때면 차를 몰고 가까운 시외로 가기도 한다. 낯선 동네 길이나 숲길을 걸으며 긴장도 풀고 마음도 다스린다. 계절마다 예쁘게 피어있는 들꽃을 본다. 얼마 전 다녀온 바닷길에서 갖가지 들꽃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무수한 잎에 묻혀 소박하게 피어있는 하얀 찔레꽃. 하늘에서 내려와 땅과 가까이 나지막하게 피어있는 구절초. 곱고 단아한 투명한 보랏빛 도라지. 무엇이 그리 궁금한지 꽃잎을 길게 내밀어 두리번거리고 있는 초롱꽃. 외에도 모양과 색깔, 크기도 다른 꽃들이 피어 있다. 건정생 선생 글이 떠올랐다. 하느님 나라는 절대 하나가 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1만 송이 꽃이 각각 그 빛깔과 모양이 다른 꽃들이 만발해 조화를 이루는 나라다. 꽃의 크기와 모양, 빛깔이 달라도 가치 많은 우열이 없는 나라다. 꽃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각각 자기 아름다움을 뽐낼 뿐이다. 서두르지도 움츠리지도 않는다. 겁내지도 않는다. 행복해지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필요가 없음을 알기에 당당하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모두 장미꽃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 1만 송이 꽃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각각 빛나는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